요즘 시장을 보면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느껴집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차갑기만 했던 미국 주요 은행들, 이들이 이제 서서히 아니 확실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BNY 멜론, JP 모건, BOA, 시티까지 이런 이름들은 원래 크립토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곳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이들이 내부 시스템에서부터 블록체인 기반 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선언하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감출 수 없죠.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고객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하는 구조를 테스트하고 설계하고, 일부는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안 하면 뒤처진다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토큰화가 실제 비용을 줄이고 결제 속도를 바꾸고 자금 흐름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 우리의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공격적으로 M&A를 진행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단순 송금 회사가 아니라 기업과 은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의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Treasury 인수, 이건 기업 재무시장 수조 달러 규모죠. 여기를 통째로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입니다. 리플이 지금 은행 라이선스까지 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 은행들과 같은 테이블로 올라가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불편해하는 은행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협력자였던 플레이어가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럼 암호화폐의 규제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CFTC는 정부가 감독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 파생 플랫폼을 승인했고, FTX 같은 붕괴를 막기 위한 규제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국민의 온슈어 암호화폐 투자는 강하게 막습니다. 국가가 돈의 흐름을 완전히 쥐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규제, 명확성 법안. 아직 통과 일정은 없지만 기관들은 이미 언젠가 명확해질 것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거시경제로 돌려보죠. 연준은 양적 긴축을 사실상 끝냈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구간과 겹칩니다. 2019년이 그랬죠. 이번엔 리플이 그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 공급이 최근 몇 주 동안 크게 줄어들었고, 유통량이 줄면 가격 탄력성은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처럼 약하게 흘러간다면 당장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6에서 12개월짜리 DCA 전략,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설계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느려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방향을 바꾸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 금융시장의 에고죠. 리플의 확장, 기관들의 토큰화 전략,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의 변화까지, 이 모든 건 결국 같은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은 지금 블록체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의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적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3% 초반대입니다. 1억 넣어도 1년에 300만 원. 물가 상승률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주식, 채권을 디지털로 쪼개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라면 이걸 2만 개로 쪼개서 한 조각당 10만 원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임대료도 매달 내 계좌로 들어오고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마치 백화점 VIP 고객만 명품 한정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투자 상품들은 최소 몇 억 단위로 투자해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은행 적금이나 펀드 정도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RWA는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미국 국채를 직접 사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필요했는데 이제는 10만 원으로도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어요. 뉴욕 맨하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수십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월 10만 원씩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RWA 대장주 온도파이낸스는 작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00% 성장했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다면 1200만 원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온도파이낸스가 제공하는 USDY는 5.3%의 APY를 제공하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뿐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급 투자 보호도 제공합니다. 은행 적금 3%와 비교해보세요. 같은 100만 원이 적금에서는 103만 원이 되는 동안 RWA에서는 거의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걸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주요 기업들이 RWA가 자산의 거래, 소유, 투자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는 잠재력을 인정하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를 하나 만들려면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필요하죠. 그 돈이 묶여있는 동안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못해요. 마치 건설사가 한 번에 하나에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RWA는 선분양 방식입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돈들을 모아서 큰 펀드를 만들어요. 블랙록은 자기 돈 안 쓰고도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마치 선분양으로 고객 돈 받아서 동시에 여러 곳에 아파트 짓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자본 효율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블랙록이 최근 내놓은 비들이 RWA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미 운용자산 사상 첫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1조 5천억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리고 비들은 토큰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매달 배당금을 토큰 형태로 지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투자도 하고 배당금도 받는 거죠.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블랙록의 비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가총액이 291% 증가했습니다. 지금 비들은 전체 토큰화 국채시장 시총의 41.1%를 점유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RWA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게임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투자처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월스트리트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달 적금 넣듯이 10만원, 20만원씩만 투자해도 세계 최고의 자산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해외에서 찾아낸 이 자료는 블랙록의 다음 플랜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의 RWA 리포트입니다.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가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1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경 6천조라는 말도 안 나오는 금액을 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등골이 서늘하시죠? 최근 이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는 금융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터진 코인이에요. 블랙록이 주목하는 진짜 다크호스들은 2025년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RWA 시장이 2025년 500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온도가 이미 1000% 이상 상승했을 때 이 다크호스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2020년 테슬라가 100배 올랐을 때 비아디는 아직 저평가 상태였던 것처럼요. 자, 이제 선택해보시죠. 은행 적금 3%에 만족할 건가요? 아니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건가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랙록의 3가지 암호화폐,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자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이 정보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께만 공유드립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고요. 차례대로 확인되시면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